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목정환 박사님을 모시고 멘토링의 제왕, 세상을 바꾼 작은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텐데요. 저는 30만 과학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안될과학 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세상을 바꾼 작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부제로 아무도를 위한 누군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도를 위한 누군가? 네, 이게 어떤 뜻인지는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이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모두 졸업을 했고요. 2019년도에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카이스트에서 초파리를 연구하고 있는 목정환이라고 합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초파리로 유전학을 연구를 하고 있는 초파리 유전학자고요. 이름도 없는 새로운 유전자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유전자는 사람한테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이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밝히는 그 내용들이 곧 세상에서 최초로 밝혀지는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초파리를 연구하고 있는 이유는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사람이랑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구조가 닮았죠. 좀 억지로 갖다 붙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제 눈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수학적인 용어로 합동이라는 표현을 쓰죠. 합동. 네. 거의 합동의 닮은 꼴,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모가 닮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게 닮았냐? 일단은 왼쪽에 있는 게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의 뇌입니다. 그리고 사람 바로 밑에 조그마한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그게 이제 초파리의 머리 사이즈인데, 실제 크기? 네, 실제 크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구조들을 웬만하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뇌뿐만이 아니라 소화기관, 그 혈액을 순환시키는 순환기관들이 초파리한테도 굉장히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시스템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적인 부분이 닮기도 했지만 실제로 유전자 수준으로 가면 60%가 겹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거의 60% 가까이를 초파리도 가지고 있고요. 초파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60%도 사람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초파리가 10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 몸 안에 초파리의 유전자가 6개가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얼마나 비슷한지를 좀 직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유전자가 비슷하다 보니까 행동들도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실현당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막 술 마시면서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초파리도 똑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현을 당하면 알코올 섭취량이 급증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실험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요. 그 수컷 초파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암컷 초파리 옆으로 가요. 간 다음에 한쪽 날개를 파르르 떱니다. 이게 구애의 춤이에요. 구애의 댄스. 네. 그래서 그거에 마음에 들면은 한 몸이 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차이는 거죠. 근데 사실 과학자들이 실현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얘가 구애의 댄스를 하는 순간에 이 암컷 초파리를 시야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가서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고 딱 앞을 봤는데 앞에서 없어졌어. 실현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실현당한 상황을 만들고 나면 이 초파리들의 알코올 섭취량이 급증합니다. 와, 진짜로? 정말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뇌 속에 올라갔던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가 쭉 떨어지기 시작하죠.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그럼 왜 하필이면 초파리로 연구를 하느냐? 아까 이유가 하나 나오기는 했어요. 유전자가 비슷하다. 근데 그거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실험, 이런 실험을 사람한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어떻든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듭니다. 양림을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왕복 또 교통비도 드려야 되고 우리 양림이 또 비싼 몸이지 않습니까? 저렴해요. 그래서 하루를 또 날리게 되면 하루 일비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분석하는데 도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사람을 한 명 연구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초파리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 물병이 있는데 한 물병이 한 반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한 500마리 정도를 기를 수가 있고요. 꼬미TV님이 사람은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초파리도 비슷하나요? 여기도 또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초파리는 4쌍이 있습니다. 4쌍이 있다 보니까 훨씬 수월하게 컨트롤이 잘 돼요. 4쌍? 네. 8개? 8개. 총 8개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비싸요.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는 쥐를 하나 구입을 해온다 하면은 한 마리 20만 원씩 해요. 그쵸. 외국에서 들여오는 거면은 사실 또 더 비용도 맞아요, 비싸고 맞아요.
희귀한 애들일수록 제가 들어본 제일 고가는 거의 1,00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초파리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렇게 비싸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초파리 연구자들은 다 토마스 모건이라고 하는 한 분의 과학자로부터 파생된 다 같은 패밀리예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한 명의 과학자로부터 나온 한 가족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막 돈을 주고 비싸게 팔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여러 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연구가 이제 다 진행이 되고 나면 내가 사용하고 있던 초파리들을 다 기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증을 하고 이제 다시 받을 때는 그냥 거의 배송비만 주고 받는다라고 보면 돼요. 게다가 이제 쥐 같은 경우는 온도랑 습도를 유지하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막 나무 상자에 담겨오고 맞아요.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배송 비용도 많이 드는데 초파리 같은 경우는 저희 초파리 전용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그 필요한 초파리들이 있으면 우리가 쿠팡이나 뭐 11번가 이런 데서 주문하듯이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서 묶음 배송을 하면 한 번에 택배로 와요. 초파리요? 네, 한 일주일 묶음 있으면은 배송도네요? 저희 연구실 책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와. 그럼 그걸 쓰면 되는 거죠. 실험을 하다 대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나요? 실험을 하다 대참사가 일어날 뻔한 적이 있죠. 제가 저번 주에 그 키스트에 계신 박사님께서 나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저저번 주, 맞아요. 저저번 네. 주인가요? 제가 키스트에서도 좀 연구를 했었어요. 오. 근데 네. 제가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키스트에 초파리를 연구하시는 분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파리가 하나도 없는 아주 청정 공간이었는데 네. 제가 초파리를 이제 카이스트에서 가지고 키스트로 올라가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제가 주말 금요일 날에 집을 갈아주고 왔어요. 벌써 재밌어요. 대전으로. 네. 근데 대전에 와서 대전에서 한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 키스트에 가서 잘 있나 확인을 하러 갔는데 얘네들이 뚜껑을 이제 다 뒤집어가지고 초파리들이 네. 같이 힘을 합쳤나? 그 약간 그 사이에서 번데기가 되면서 이렇게 약간 오, 밀어낸 거예요. 네, 지렛대 원리로 밀어낸 거예요. 초파리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다음 날이면 구할 그 번데기들이 한 수백 개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밖에 노출된 상태로. 네, 그냥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밀폐된 방에서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그것들이 막 있는데 다행히 다른 연구자분들께서는 못 보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빨리 이제 재빨리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키스트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뻔했네요. 올라갈 뻔했습니다. 네, 네. 그 초파리 그 친구 이러면서 그쵸, 그쵸. 욕을 네. 먹을 뻔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일생에 대해서 보면은 네. 요 한 사이클이 열흘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일주일 만에 왔더니 거의 번데기가 돼서 태어나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그만큼 짧아요. 알에서부터 태어나서 새로운 알을 낳을 때까지 열흘이면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실험이 진행이 된다.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요 태어나서 다음 아기를 낳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30에서 35년이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짧죠. 그렇구나. 네. 그걸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클레오파트라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지금으로부터 한 22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초파리 연구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11년 전에 저희 선배한테 받은 초파리를 지금까지 기르고 있어요. 물론 얘네가 11년 동안 산 건 아니고 걔네의 자손을 기른 건데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200세대 이상을 길렀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6000년. 그러니까 단군 때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 있던 역사를 다 보고 있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초파리 네. 기준으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으로 하면은 오래 걸릴 실험들이 초파리로 하면 훨씬 짧게 되고요. 그리고 유전학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세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사람으로는 여러 세대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근데 초파리로는 한 달 만에도 가능하다. 한 달이면 몇 세대에 가나요? 세 개의 세대가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노화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사실 노령화 시대가 점점 되면서 노화 연구가 중요해지고 하는데 근데 사람으로 노화 연구를 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어렵죠. 네. 예를 들어서 중학생 정도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네. 노화 연구를 제가 감히 해본다고 할게요. 네. 누가 먼저 노화가 될까요? 우리 목 박사님이 그쵸. 네, 노화가 되시겠죠. 그- 중학생과 비교하면. 그 학생분이 노화되기 전에 저는 이미 노화가 돼서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으로 노화를 연구하는 건 어렵다. 심지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를 지켜보고 틀렸으면 가설을 수정해서 새롭게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 가설을 수정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은퇴를 해야 되는. 딱 한 번 딱 봐서 30년이 지났어. 네. 이제 15살 분을 실험해서 45년 딱 45살 때 그쵸. 봤어. 봤는데 실험 설계를 잘못했어. 그러면은 나의 30년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초파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달에서 두 달이면 끝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수명이 길어지는 유전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유전자를 연구를 한다고 하면 걔네가 오래 살아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게 ORE라고 부르고 실제로 오래 살아요. 진짜요? 네. 저희한테 이런 농담하는 거 맞습니다. 썩 내키지 않아요? ORESARA. 진짜요? 오래 살아. 이게 이제 누가 지었어요? 포항공대에 계신 어떤 연구자분께서 지은 유전자 이름인데요. 오, 진짜로?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로 지었고요. 예를 들어서 걔네들은 수명이 한 50% 정도 늘어나요. 근데 사람으로 따지면 거의 뭐 50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실험은 사실 못 하거든요, 사람으로는. 근데 초파리는 그 2달에서 50% 길어봐야 3달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충분히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오래 살아. 네, 재밌네요. 오래 살아.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돌연변이거든요. 네. 근데 돌연변이를 사용하는 게 어떤 기능을 갖냐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학생분들께 맞춰서 비유를 하자면 반에 반장이 있잖아요. 반장에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장이 뭐 하는 일들을 관찰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반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뭐 너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 근데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반장이. 그렇죠. 그리고 관찰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민영 님이 네. 굉장히 네. 과학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반장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관찰하면 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장을 한 3주 동안 현장학습을 보내요. 체험학습을 보내요. 그 다음에 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떠드는 사람 적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아, 반장이 떠드는 사람 이름을 적고 있었구나. 가정통신문 나눠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럼 아, 반장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 반장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사실 유전자도 똑같아요.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려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그 유전자를 없애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주 심플한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없애냐라고 하면은 돌연변이를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방사선을 쬐주는 거죠. 방사선을. 네, 네. 방사선을 쬐주는 게 거의 최초의 돌연변이를 만들었던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노벨상을 받기도 하셨죠. 뮬러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 X선 같은 걸 강하게 쬐주면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DNA가 두 동강이 납니다. 두 동강뿐만 아니라 엄청 여러 동강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는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니까 그 유전자가 이제 사라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연변이를 만들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정상적인 초파리의 모습이에요. 구조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온몸에다가 금을 씌워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겁니다. 이 상태가 정상적인 초파리의 모습인데 여기서 제가 유전자 하나를 망가뜨려 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혹시 보이세요? 이 상태에서 엄청 많이 보이는 게. 유전자 하나를 망가뜨렸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날개가 한 쌍에서 두 쌍이 됐고요. 날개가 붙어있는 이 가슴통이 두 개가 됐어요. 네, 맞아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유전자 하나를 망가뜨렸더니 이 골반부터 목까지가 하나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팔이 네 개가 되는 셈이죠. 네. 이게 유전자 하나가 망가졌을 때 발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의 기능이 뭘까? 그냥 언뜻 생각하면은 뭔가 날개를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아니죠. 날개를 만드는 거였으면 이게 망가지면 날개가 오히려 없어져야겠죠. 없어져야죠. 근데 날개가 두 쌍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날개를 억제한다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원래 이 상태였었는데 이 날개랑 몸통 사이에 있는 동그란 조직이 이 다음 장에서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래 날개랑 몸통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네. 이 유전자 때문에 억제가 돼서 흔적만 남아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 억제가 풀리면서 날개랑 가슴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얘네들은 잘 나냐 궁금해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얘네들은 이 한 쌍의 날개는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날개는 잘 못 써요. 왜냐면 신경이 제대로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능적인 날개를 만들지는 못하고 그냥 생김새만. 그렇다. 그리고 두근두근 상사님께서 유전자 조작하면서 제일 희한한 변화가 뭐였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다음 장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타이밍 좋습니다. 이게 초파리의 정상적인 머리예요. 여기서 유전자 하나를 망가뜨렸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더듬이 대신에 다리가 생겨버립니다. 더듬이에 다리가 네. 생긴 거잖아요. 더듬이가 없어지고 네. 다리가 생깁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면 네. 이게 정상적인 초파리 아까 그 가슴통이에요. 여기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네. 그 유전자를 망가뜨리면 암이 훨씬 쉽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우리 인간한테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네, 맞아요. 초파리한테도 그게 있다는 거죠? 거의 동일한 유전자입니다. 아, 네. 네. 그 유전자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초파리의 머리와 가슴에 암 조직이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 나갑니다. 그렇죠. 이걸 없앴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보고요. 반장을 없애듯이 아까. 그쵸. 그래서 이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예. 1번이 정상적인 초파리의 날개고요. 2번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유전자를 날개 끝부분에서 없앤 거예요. 망가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약간 날개가 쥐파먹은 것처럼 구멍이 뚫립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비슷한 유전자를 집어넣어 준 게 3번이에요. 대박.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날개가 약간은 문제가 있긴 있지만 거의 완벽히 멀쩡한 날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제가 망가뜨린 초파리 유전자랑 넣어준 사람의 유전자가 그만큼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면 서로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자, 근데 이 연구를 어떻게 하다 하게 되셨어요? 이런 게 또 멘토링 또 될 것 같거든요. 아, 연구를 어떻게 방금 같은 방금의 연구? 주제를 어떻게 좀 접근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경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 유전자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유전자들, 그런 유전자는 최대한 피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하다가 내가 연구하고 있던 내용을 다른 사람이 먼저 밝혀내면 너무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모두에게 소외되어 있는, 아무도 연구하지 않고 있고 연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전자를 골라서 나만의 연구를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거는 사실 본인의 성격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겪긴 했지만 이제 그런 논문을 통해서 이 유전자가 실제로는 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없었지만 이만큼 중요한 유전자다 라고 하는 거를 설득을 해서 논문이 통과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서 또 이렇게 좋은 논문으로 네. 예, 결과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박수와 함께 축하를 해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파리 날개에 넣은 사람 유전자는 좋은 질문이네요. 그 유전자가 이제 제가 사람의 유전자를 넣긴 했는데 그게 사람에서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초파리 유전자로 기능을 밝힌 결과는 이 유전자는 세포의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인 유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 세포가 죽거나 조직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포의 형태를 잡아주는 데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서도 동일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파리의 기능과 사람의 유전자의 기능이 굉장히 비슷하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기능이 같았기 때문에 사람한테서도 거의 같은 역할을 할 거다.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나사에 있던 어떤 흑인 여성 직원들이 갖고 있던 어떤 서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사에서 우주 발사하고 다시 우주 비행사들이 복귀하는 그 프로젝트에서 아무도 알진 못했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위기 상황을 이분들의 계산과 이분들의 두뇌와 제안으로 극복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수십 년 동안 사실이 밝혀져 있지 않다가 불과 뭐 십몇 년 전에 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인 남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던 사회였기 때문에 흑인 여성들이 거기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은 영웅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유전학에도 숨은 영웅들이 있다. 네, 바로 초파리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파리로 진짜 다양한 연구들을 해왔고 초파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유전학 연구는 한 10년 가까이 뒤처졌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대한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헐, 세상을 바꾼 작은 영웅들 초파리였구나. 네, 맞습니다. 세상을 바꾼 작은 영웅들은 바로 초파리들이었고요. 네, 대반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파리로 또 어떤 연구들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보면 기사에서 많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바로 희소질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각각의 확률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길 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 작은 확률들을 다 더해봤어요. 희소질병이 총 7,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다 더했더니 중복되는 숫자를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비율이 나왔냐면 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은 내가 알고 있든 알고 있지 못하든 심하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든 간에 희소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희소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약이 없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약을 하나 개발하는 게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평균적으로 내면 거의 1조 원에서 2조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가 되고 시간도 뭐 10년, 20년, 30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연구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질병의 원인과 이 어떤 기작에 의해서 발병하는지 이걸 밝히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근데 초파리를 가지고 이런 연구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희소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새로운 희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진단 질환 환자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희소질병보다도 한 단계 더 어려운 분들입니다. 희소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왜 아픈지는 알아요. 어떤 유전자 때문인지는 알아요. 근데 미진단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왜 아픈지조차 모르고 어떤 유전자 때문에 아픈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로 말 그대로 숫자가 너무 적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 그런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초파리 유전학을 하는 분들이 이런 연구들에 요즘은 굉장히 몰두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1년에 30개에서 40개 정도의 미진단 질환이 이 유전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름을 찾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순간이 돼서는 진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본인이 어떤 것 때문에 아픈지 정도는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사실 원인을 아는 것 정도가 이분들한테 약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런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암에 대한 연구, 치매에 대한 연구, 사실 이 세계에서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룹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미진단 질환 환자들은 더 소외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를 봤는데 새로운 항암제가 발견됐다, 새로운 치매 기작이 알려졌다, 이런 걸 보는데 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파리를 연구하고 있는 우리 유전학자들이 그런 분들한테 아무도를 위한 누군가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를 위한 누군가. 네, 바로 목 박사님이었군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또 미진단 질환 같은 것들로 되게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지 않나. 네. 뭐 연구가 돼서 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면 너무 드릴 수도 좋고요.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일종의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는데 원래보다 몇 년을 더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혀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시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충의 원인을 찾아드리고 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또 잘 맞아 떨어져서 수명이 또 연장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꿈이 계속 바뀌어서 고민이다. 언젠가 선택해야 하는 날이 올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꿈이 과학되셨는지 아니면 계속 바뀌셨는지 사실은 제가 이런 어떤 동기, 이런 미진단 질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진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초파리를 연구하면서 초파리가 가진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연구들이 눈에 띄게 된 거고 그런 꿈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하나의 꿈을 정해놓고 그것만 쫓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본인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을 때 되게 행복하고 어떤 걸 하고 있을 때 의미를 느끼냐에 따라서 나의 길이 계속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들을 쫓아가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 박사님 네. 마지막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미진단 질환을 찾는 것에서 의미를 찾았는데 여러분들 또한 본인의 삶에서 그런 의미를 찾는 순간들을 꼭 즐기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과학관 멘토링의 제왕 목정환 박사님과 저는 안될거학 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